저는 40대 남성이고 하반신에 장애가 있어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지체 장애인입니다. 원래부터 다리가 불편했던 건 아니고 10여 년 전 평범한 직장인이던 저는 출근길에 교통사고로 장애인의 몸이 되어버렸어요. 그때 병원에서 지옥 같은 재활과 치료의 과정을 거치던 때, 당시 간호사이던 아내를 만나 결혼에 꼴이 나게 된 저입니다. 오늘이 천안병원 오픈 날인데 서두르자. 늦으면 안 되지. 엄마가 싫은 소리 해도 당신 서운해하지 않기에요? 걱정 마. 장모님 그러시는 거 하루 이틀도 아닌데. 아내가 출발도 하기 전부터 이런 걱정을 하는 건 다 이유가 있어요. 제가 장애인이라고 결혼 초부터 저를 사위로 탐탁지 않아 하는 장모님이십니다. 처남은 피부과 의사인데 최근에 병원을 개업하게 되었고 저와 아내는 오픈식에 축하차 참석을 하게 된 거였죠. 아내가 제 휠체어를 밀고 병원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저를 왜 왔지 하는 눈초리로 쳐다보는 장모님이었습니다. 아무리 장모님이 저를 싫어한다고 해도 저는 제 할 도리는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었죠. 여보, 우리 엄마 오늘도 좋은 소리 안 할 것 같은데 얼른 준혁이한테 인사만 하고 집에 가요. 난 괜찮다니까 그러네. 당신 오랜만에 천안 보는 건데 식사도 하고 얘기도 천천히 나눠. 아내는 저를 데리고 병원 오픈식에 갔어도 좌불안석인 게 눈에 보이더군요. 어쩌다 가족 행사 날 장모님을 만날 때마다 얼굴 붉히는 일이 있었기에 아내가 그런 걱정을 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저라는 존재 때문에 아내가 처가 식구들과 멀어지는 일을 원하지 않았기에 저는 최대한 서운하거나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내색하지 말자 그런 주의였죠. 처남은 대학병원에서 일을 하다가 개인 병원을 오픈하게 된 거였고 병원 내에 간단한 뷔페 음식을 차려놓고 축하 파티 비슷하게 오픈식을 치르는 중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휠체어를 탄 채로 접시에 뷔페 음식을 담고 있었는데 자네는 왜 굳이 이 자리에 나타난 거야? 의사인 처남의 개인 병원 오픈식 날 축하해 주러 갔더니 굼뜨다며 휠체어를 탄 나를 걷어차는 장모님이었습니다. 음식을 접시 위에 담던 저는 그 바람에 접시 위에 음식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죠. 장모님, 오늘 천안병원 오픈식 날인데 제가 당연히 와야죠. 참, 뭐 주제에 매형 자리 노릇은 하고 싶다는 거야? 아무리 제가 마음에 안 드시는 건 알고 있지만 좀 너무하시는군요. 내가 너무하긴 뭘 너무한다는 거야. 우리 준혁이 와이프도 의사고 그 처가도 다 의사 집안이야. 안 그래도 우리 집안이 처지는 것 같아 걱정인데 휠체어 딴 행색으로 꼭 여길 나타나야 해? 제가 무슨 죄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자네가 죄인이라고 생각을 안 해 그럼? 장모님, 제가 장모님 성에 안 차는 사위인 건 알겠습니다만 저를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좀 아니라 생각합니다. 뭘 잘했다고 오늘같이 좋은 날 불청객으로 와서 따박따박 말댔구야. 그때 좀 떨어진 곳에서 처남과 얘기를 나누던 아내가 저와 장모님에게 불이 나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왜 또 한 사방 잡아먹지 못해 안달이세요? 너는 내가 전화로 몇 번이나 말했어. 오늘같이 중요한 자리에는 너만 참석하라고 했는데 이 엄마 말을 귓등으로 들어? 엄마야말로 왜 제 말을 늘 귓등으로만 들으세요? 전 이 사람 없이 이런 가족 행사 참석 안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을 텐데요. 넌 네 동생 준혁이가 이 병원 얼마나 어렵게 오픈한 건지 몰라? 알면서 그런 말을 해? 모르는 바 아니죠. 대학병원 다니며 돈 한 푼 안 쓰고 모았고 거기다 처가 도움까지 받았다는 거요. 네 동생 준혁이가 뭐가 모자라서 처가 눈치 보며 사는 줄 아니? 개천용이라 저는 모자랄 거 없이 똑똑해도 집안에 돈 하나 없는 걸로 처가에 눌러 사는데 넌 준혁이 체면을 세워줘도 모자를 판에 네 남편을 떡하니 오늘 같은 자리에 들여오면 어쩌자는 거야? 엄마, 대체 언제까지 이런 모욕적인 언사 하실 거예요?
제 남편이 뭐가 어디가 어떻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요? 네 남편이 모자라도 한참 모자르지. 그럼 어디 내세우기에 떳떳하고 자랑할 만한 사람이더냐? 엄마가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남편이고 누구보다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아내는 그런 말을 쏟아내더니 서러워서 왈칵 눈물을 쏟고 말더랍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생각을 달리하게 되더군요. 저는 하반신이 불편해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입장이긴 했지만 저 스스로를 부끄럽게 생각해 본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 이유로 처갓집의 가족 행사에도 불청객 취급을 받으면서 늘 꿋꿋하게 참석을 했던 건데 장모님의 편견과 저를 성에 차지 않아 하는 그 마음이 아내에게 상처를 주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여보, 그만 울어. 왜 갑자기 울고 그래? 응? 엄마, 정말 해도 너무하세요. 엄마가 이런 식으로 제 남편에게 함부로 말 계속 하실 거면 저 앞으로 친정과는 연을 끊고 살겠어요. 뭐라고? 너 지금 뚫린 입이라고 말 막 함부로 하니? 대체 누가 말 함부로 했는데 저한테 그런 말을 하세요? 여보, 그만해. 장모님께 무슨 말버릇이야. 너무 속상해서 그래. 잘못도 없는 당신에게 매번 우리 엄마가 이러시는 거. 처남의 병원 오픈식에서 한창 장모님과 아내가 언성을 높이고 있는데 여기가 차준혁 원장님 병원 오픈식 장소 맞습니까? 네, 맞는데 누구세요? 한참 언성을 높이던 아내가 택시 기사에게 개업떡 박스 하나를 건네봤더군요. 그런데요, 그 개업떡 속에서 발신인의 명함을 아내가 꺼낸 순간 기고만장 소리를 지르며 저를 무시하던 장모님께서 벌벌 떨며 내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대체 개업떡 속박스 안에서 어떤 명함이 나왔길래 그러냐고요? 웬 개업떡이지? 누가 더 보내올 사람도 없는데. 엄마, 이 개업떡 보낸 사람 누군지 혹시 아세요? 아내가 갑자기 득이양양한 표정을 지으며 장모님에게 명함을 건네더군요. 아니, 이 사람이 왜 우리 준혁이 개업날 떡을 다 보냈지? 준혁아, 너 당장 이리로 좀 와라. 개업떡 속 명함을 확인한 순간 장모님이 화들짝 놀라며 처남을 부르는 겁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개업떡을 보낸 이 사람 말이야. 너 오픈한 병원 건물주 아니니? 건물주요? 잠시만요. 아니, 이분은 우리 병원 건물주일 뿐만 아니라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 은사님이세요, 엄마. 뭐라고? 너 엄마에게는 그런 말 이런 방구 안 했잖니? 제가 경황이 없어서 말씀 못 드렸는데 저 대학 다닐 때 은사님이요. 원래 여기 병원 전체서 산부인과 운영하시던 분인데 은퇴하셨어요. 건물 계약하면서 여기 건물주가 은사님 그분이신 거는 늦게 알았고요. 너 그런 중요한 사실을 왜 말 안 했니? 그래서 너에게 이 개업떡을 보낸 거야? 글쎄요. 제가 은사님 안 뵌 지가 하도 오래라 제가 되려 찾아뵈야지 하고 있었는데 이상하네. 오늘 내 병원 오픈식인 것도 어떻게 하셨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이상하다는 표정을 짓는 처남이었습니다. 엄마, 개업떡 박스 밑에 카드 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개업떡 박스 안에요. 보니까 조그만 손글씨로 짧은 편지가 쓰인 카드가 놓여져 있더랍니다. 안녕하세요, 사부인. 사돈 청년 준혁군의 병원 개원을 축하합니다. 저는 사부인의 사위 한서준의 아비 되는 사람입니다. 제가 와병 중이라 자리에 직접 찾아뵙지 못한 점 송구합니다. 다시 한번 아드님의 병원 개원을 축하드립니다. 이 편지를 보낸 게 그럼 한서방의 아버지란 말이야? 매형 아버지가 저희 대학교 은사님이셨던 거예요? 그분 엄청나게 유명한 여기 병원장 출신이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가정사가 좀 복잡해서 그간 아버지 존재를 말씀 못 드렸습니다. 죄송해요. 날 때부터 아버지는 안 계셨다고 하더니 이게 다 무슨 말이야? 엄마, 안 그래도 시아버지 존재 오늘 다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아니, 잊지도 않던 시아버지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기라도 했다는 거야, 뭐야? 엄마도 참,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사람이 어딨어요.
이 사람 부모님 사연이 좀 복잡해서 아버지 존재를 그간 처가에 밝히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던 거예요. 그럼 이 한 원장님이 한서방의 친아버지가 정말 맞다는 소리야? 네, 그분이 제 아버지가 맞습니다, 어머님. 그때였어요. 제가 한참 아버지 존재를 커밍아웃하고 있는데 오픈식이 한창이던 병원 입구가 술렁이는 겁니다. 보니까요, 지팡이를 짚은 저희 친아버지가 처남의 병원 오픈식 장소로 힘겹게 들어오고 계시더군요. 저도 아내도 장모님도 처남도 깜짝 놀란 게 사실이었죠. 아니 아버지, 여길 어떻게 오셨어요? 아버님, 거동도 불편하신데 어떻게 여기까지 오실 생각을 하셨어요? 내가 오늘 내일 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처가 행사에 그래도 한 번은 얼굴을 비춰야지 싶어서. 그리고 준혁군은 내가 대학서 강의하던 시절 제자기도 하고. 지팡이를 짚고 간병인의 도움까지 받아서 힘겨운 걸음으로 병원 오픈식을 참석한 아버지였습니다. 제 아버지의 존재를 눈앞에서 확인한 장모님이 사색이 되다시피 하며 제 눈치를 보면서 아버지에게 인사를 꾸벅하더군요. 안녕하세요. 사돈어른, 처음 뵙겠습니다. 더 일찍 인사를 드렸어야 했는데 제 아들놈이 저를 한동안 안 보고 산다고 했던 바람에 인사가 늦었습니다. 한서방이 정말 원장님 친아들이란 말입니까? 사돈어른도 참 농도 잘하시네요. 정말로 친아들이니 제가 이런 자리에도 오지 뭐하러 사부인 아드님 병원 오픈식까지 오겠습니까? 제가 여태 한서방에게는 아버지가 안 계신 줄로 알고 살아서 좀 적응이 안 되는 게 사실이네요. 부끄러운 가정사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다 저의 부덕의 소치 때문이니 부디 우리 서준이를 예쁘게 봐주십시오, 사부인. 그런 말을 하면서 머리가 하얀 아버지가 장모님 앞에서 고개를 수그리시더군요. 저는 평생 우리 아들 녀석에게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자세한 사연까지야 사부인에게 지금 이 자리에서 시시콜콜 말씀 못 드립니다만 우리 서준이에게 저는 평생 못난 아비였어요. 아니, 원장님 같은 훌륭한 분께서 아버지인 게 영광이지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안 그런가, 한서방? 갑자기 만면에 미소를 띠며 저를 쳐다보는 장모님이었습니다. 제가 결혼하고서 저를 보고 처음으로 그런 온화한 미소를 짓는 장모님이었죠. 교수님과 인연이 이렇게 깊은 줄 몰랐습니다. 사실 여기 병원장인 교수님이셨단 말씀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 내가 준혁군이 우리 아들 처남이라는 소리를 듣고 내가 더 불어 오늘 오픈식에 참석했어. 개업 축하하네. 앞으로 성업하길 바래. 이렇게 친히 제 병원 오픈식에 참석을 해주셔서 너무 영광입니다, 교수님. 내가 평생 이 건물 자리에서 산부인과를 하면서 병원 운영이 아주 잘 됐어. 병원 자리로는 명당이고 기운도 좋은 곳이니 준혁군도 잘 될 거야. 감사합니다, 교수님. 교수님께서 워낙에 명망 있는 권위자셔서 운영이 잘 됐던 거죠. 저도 그 기운 받아서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처남까지 나서서 저희 아버지에게 넙죽 허리를 꺾고 폴더 인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 모습에 벌벌 떨며 제 눈치를 보면서 기듯이 인사를 하는 장모님이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나. 사람 참 오래 살고 볼 일이지. 우리 한서방 아버님이 이렇게나 훌륭한 분이신 걸 모르고 살았네요. 한서방, 저 아까 식사도 제대로 못했는데 저기 제일 좋은 자리로 가서 아버님과 같이 좀 앉게나, 응? 네? 장모님, 아까는 분명 저에게 아이고 사람 참 아까 한 말은 잊어버려. 내가 오늘 준혁이 병원 오픈식이라 긴장하는 바람에 괜히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좀 신경질을 냈을 뿐이야. 갑자기 제 휠체어를 친히 끌더니 오픈식의 장소에 가장 좋은 자리로 저를 안내하는 장모님이었습니다. 사돈어른도 이쪽에 좀 앉으세요. 뷔페식이다 보니 음식 떠다 먹는 게 번거롭네요. 제가 음식은 골고루 떠다 드릴 테니 한서방과 식사라도 좀 하세요. 예, 사부인. 세심하게 저희 아들과 저를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런 자리에 친히 와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영광이고 감사드리죠.
한서방, 휠체어 타고 좁은 공간 왔다 갔다 하려면 불편할 테니 여기 아버님이랑 편히 얘기 나누고 있게나, 응? 갑자기 세상 다정하기 짝이 없는 장모님으로 하루아침에 변신한 장모님이었습니다. 너무나 급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실수가 나오려는 걸 겨우 참았어요. 그래도 속상해하던 아내가 의기양양해 보이면서 마음을 달랜 것 같아 저 역시 위안을 삼으려 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오픈식에 오신단 말씀은 안 하셨잖아요. 어젯밤까지만 해도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았는데 오늘 아침엔 좀 운신할 만하더구나. 아버님, 힘드시면 무리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들어가시겠어요? 아니다. 평생 서준이에게 애비 노릇 한 번 제대로 못했는데 오늘이라도 내가 그 노릇을 하는 것 같아 다행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제 눈치를 보며 미안한 웃음을 띠는 아버지였습니다. 저희 아버지가요, 사실 제가 평생을 절연하자 마음 먹고 살아서 얼굴을 뵙고 산 지 얼마 안 되는 분입니다. 저는 7살 되던 해에 아버지 얼굴을 처음 봤어요. 그 전까지는 저는 제게 아버지라는 존재가 없는 줄 알고 살아왔더랍니다. 서준아, 서준이도 엄마한테 아빠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지? 네, 엄마. 근데 우리 아빠는 일찍 돌아가셔서 하늘나라에 있다면서요. 사실은 엄마가 서준이에게 그런 말을 하면 안 됐는데 사실 서준이 아빠는 살아계셔. 엄마랑 외할머니랑 아빠는 하늘나라에 있다면서요. 그럼 저한테 거짓말한 거예요? 미안하다 서준아. 엄마랑 할머니랑 거짓말하면 안 됐는데 아빠가 계시다고 하면 서준이가 아빠 보고 싶어 할까봐 그랬어. 아빠가 계신데 왜 한 번도 서준이를 보러 안 오신 건데요? 그건 말이야. 아빠가 서준이가 잘 때 몰래 보러 오셨었어. 몰래요? 언제요? 서준이가 잘 때만 살짝 아빠가 보러 오셔서 서준이는 몰랐던 거야. 어린 제가 상처받을까 봐서 엄마는 그런 거짓말을 하셨더랍니다. 머리가 굵어지면서는 당연히 엄마의 그런 말씀이 거짓말이었다는 걸 저도 알았죠. 말씀드리기 부끄러운 사실이지만 네, 저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혼외자입니다. 저희 친아버지께서 가정을 일군 상태에서 저희 엄마를 만나 저를 낳으신 거죠. 그런데요, 저희 엄마에 관해 변명을 좀 드리자면 저희 엄마는 아버지가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전혀 모르고 만나셨다고 합니다. 순진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아가씨를 꼬여서 팔자를 망가뜨려도 유분수지. 아이고 속상해서 원. 엄마, 서준이 듣는 데서 그런 말씀 그만하세요. 서준이도 알 거는 이제 알아야지. 버젓이 가정 있으면서 그런 사실 숨기고 너를 만났는데 분통 터지지 안 터지니? 그 사람하고 만남의 단추가 잘못된 것은 저도 인정해요. 가정 있는 사람인 거 알았으면 애초에 안 만났을 거고요. 멀쩡히 은행 다니는 널 꼬여서 임신한 처녀를 만들어놨으니 월. 그 사람 사랑한 거는 제 선택이었고 서준이 낳겠다고 한 것도 무엇보다 제 선택이었어요. 그 남자가 버젓이 가정 있는 사람이라는 거는 너도 몰랐잖니? 어리석은 저를 탓해야지. 이제 와서 누굴 탓해요, 엄마? 저희 엄마는 여상을 졸업하고 은행을 다니던 시절에 창구 직원으로 방문했던 아버지를 처음 만나셨다고 합니다. 첫 만남에 엄마에게 호감을 느꼈던 아버지의 구애로 만남을 시작하게 된 두 분이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저희 엄마를 만나던 당시에 이미 가정이 있는 사람이었고 명망 있는 의사 집안의 부잣집 아들이었죠. 나 임신했어요. 예고도 없이 덜컥 임신했다고 하면 어쩌자는 거야? 정말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대체 날 왜 만난 거죠? 당신이 가정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 알았으면 애초에 시작도 안 했을 거라고요. 미안해, 경우가. 그렇지만 처음부터 너와 내가 끌렸던 거 사실이고 다시 돌아간다 한들 너와 내가 안 만날 수 있었을까? 왜 못 만나요? 처음부터 시작을 안 했으면 됐을 일이죠. 내가 거짓말한 거는 잘못이야. 그렇지만 네가 너무 좋았고 널 놓치기 싫었어. 날 책임지지도 못할 거면서 놓치긴 싫다니. 그게 무슨 심보죠? 미안하다.
너에게 어떤 욕을 들어도 싸지만 너 알다시피 내 혼외자를 받아줄 만큼 우리 집안이 너그럽지가 못해. 지금 그 말 뜻이 뭐죠 대체? 우리 아이, 난 자신 없다는 뜻이야. 무책임한 줄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요. 앞으로 우리 영원히 얼굴 볼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이별하고 엄마는 혼자서 저를 낳으셨던 겁니다. 아버지와는 완전히 연락도 끊은 채 엄마는 다니던 은행까지 그만두고서 저를 키우셨죠. 40여 년 전만 해도 결혼도 안 한 여자가 아이를 낳은 싱글맘 신분으로 멀쩡한 회사를 다니는 게 사회 통념상 힘든 일이었다고 합니다. 경호가, 너 이렇게 언제까지 혼자서 서준이 감당할 거니? 처음부터 제가 선택한 일이에요, 엄마. 서준아비란 작자가 능력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병원장으로 떵떵거리며 사는 작자인데 양육비라도 더 받아내야지 안 그래? 자존심 상해서 내가 거절한 일이에요. 그놈의 자존심이 밥 먹여준다든. 너 어렵게 들어간 은행까지 관두고 힘들게 먹고 사는데 이건 정말 아니라고 본다. 엄마는 애초에 저와 엄마의 존재에 거리를 두고 살려고 했던 아버지에게 완전히 등을 돌린 분이셨습니다. 엄마는 은행을 관두신 후로 저를 키우시면서 할머니가 하시던 김밥집을 운영하며 저를 키우셨죠. 그렇게 아버지와 절연하고 살던 엄마와 저에게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아버지였습니다. 그게 제가 7살이 되던 해에 추운 겨울이었고요. 네가 서준이니? 네, 안녕하세요. 서준이와 왕래하고 살겠다는 건 반대하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내가 허락할 수 있는 건 딱 거기까지고요. 여태 서준이를 잘 키워준 거 고맙게 생각해. 그렇지만 여러 여건이 내가 서준이를 데려가는 게 낫다고 보는데. 아니,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리죠? 서준이와 당신을 보고 살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마음속에서 아예 두 사람을 지우고 살았다고 생각했나? 서준아, 엄마랑 아빠가 할 얘기가 좀 있는데 너 문구점에 좀 다녀와. 자, 이 돈 가지고 가서 뽑기 2개 하고 오렴? 그 시점에서 저에게 1,000원짜리를 쥐어주시며 저를 밖으로 내보내던 엄마셨습니다. 그렇지만 어린 마음에도 눈치는 있던 터라 저는 두 분이서 무슨 대화를 나누길래 나를 내보내나 궁금한 마음이 들더랍니다. 저는 엄마에게 용돈을 받고 문구점에 가는 척하고서 밖에서 엄마와 아버지 두 분이서 하는 얘기를 엿들었어요. 나도 서준이 존재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땐 언제고 이제 와 그런 소리죠? 내가 처한 여건을 알면서 그런 소리를 하나. 3대가 의사 집안 어른들 뜻 거스르면 병원장 다리고 뭐고 아무것도 없이 맨몸으로 쫓겨날 판인데 그럼 날더러 어쩌라고.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좀 바로 하죠. 쟁쟁한 집안의 와이프 눈치가 보여서는 아니고요. 그것도 내 입장에서 무시 못하는 상황이라는 거 이해 못해줘? 그래서 당신이 바라는 이해가 뭔데요? 3년 전에도 난 당신에게 말했어. 서준이도 보고 당신도 보면서 왕래하면서 지내면 좋겠다고. 당신이 말하는 거 그거였죠. 당신 후첩으로 살라는 거요. 그것도 당신 근처 말고 소문 안 나게 동네 멀찍이 떨어져 살면서. 어차피 서준이가 생겼는데 그리 사는 거 말고 다른 방도가 있어? 뭘 모르나 본데요. 난 차라리 우리 서준이 사생활로 크게 하는 게 낫지. 둘째 부인 아들, 후처 아들 소리 들으며 크게 하고 싶지 않다고요. 왜 당신 거짓말과 체면 때문에 우리 아들과 내가 그런 오명 쓰고 살아야 하죠? 그러니까 서준이를 내가 데리고 간다잖아. 뭐라고요? 이제 와서 서준이를 데리고 간다고? 당신 나이도 새파랗게 젊은데 뭐하러 서준이에게 발목 잡히려고 그러나? 당신 와이프가 왜 서준이 데리고 오라고 하던가요? 아들 못나 미안하니 이제라도 혼외자 데리고 와서 대를 잇재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서준이 데리고 가자던 문제는 몇 년 전부터 내가 설득하던 문제야. 그거 참 우연의 일치라기엔 당신 와이프가 내리 딸만 셋을 낳은 것과 무관하다고 보기 힘드네요. 당신이 아무리 비꼬아도 좋아. 내가 변명할 여지가 없는 입장이라는 것도 알고. 그렇지만 당신도 한번 생각을 해봐. 어떤 선택이 서준이에게 좋을지. 지금 내 경제력을 탓하는 건가요? 그것도 아이 키우는데 무시 못하는 부분이라는 거 몰라? 당신이 엄마 사랑은 줄 수 있겠지.
그렇지만 서준이에게 더 뭘 해줄 수 있나? 내 부족한 경제력 때문에 서준이 키우는 문제가 걱정이라면 좋아요. 앞으론 당신 보내주는 양육비 받겠어요. 경호가 당신과 헤어지면서 분명 말했을 텐데 내 이름 더 이상 부르지 말라고. 서준 엄마, 집사람도 약속했어. 서준이 데리고 와도 친아들처럼 잘 키우겠다고. 그러니까 날 믿고. 지금 나보고 믿으라는 말을 하는 거야? 세상 믿을 사람이 없어서 당신을 믿으라고? 그래, 알았어. 애초에 나 결혼한 거 속일 걸로 당신이 평생 나를 그렇게 취급하는 거 달게 받아들일게. 받아들였으면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그만 가줬으면 좋겠네. 서준이 내가 데리고 가서 잘 키울게. 평생 아들 얼굴도 못 보고 살게 만들 작정이야? 말 참 우습게 하네. 누가 서준이 못 보게 살게 한대? 당신 말 맞다나. 그래, 내 배신감 하나 풀자고 당신이 아버지 노릇 못하게 하는 거 나 그만할게. 서준이 양육비 따박따박 보내고 시간 날 때마다 서준이 보러 와. 내가 서준이 데리고 가서 키우면 아버지 노릇 더 잘할 수 있잖니. 그럼 난? 엄마 노릇은 필요도 없다는 거야? 어미에게 자식이 어떤 의미인지 당신은 알지도 못하지? 서준이 7살이고 여태 당신이 품에서 키웠잖아. 앞으로도 품 안의 자식이야, 서준이는. 조금 있으면 사춘기 올 거고, 안 그래도 예민한 성정의 아이를 배다른 누나들 득실거리는 당신 집안에 보내라는 거야? 그래, 좋아. 당신 설득 불가능할 것 같네. 양육비는 당신 말 맞다나 다달이 보낼게. 그렇지만 당신 원하는 것처럼 서준이 보러 왕래하는 건 약속 못해. 결국 와이프 눈치 보고 지금 그런 딜하러 온 거구나. 나와 서준이와 왕래하면서 지내는 건 그 여자가 절대 안 된다고 했나 보네? 와이프 입장에선 당연한 거 아니겠어? 당신도 여자면서 왜 그걸 이해 못해? 어이없네. 내가 왜 당신 와이프 입장까지 이해를 해야 하지? 나야말로 당신의 그 거짓말에 순진하게 놀아난 희생양이야. 관두자. 융통성 없는 당신과 더는 얘기 나도 그만하고 싶다. 융통성? 당신 그 비도덕과 비양심에 장단 안 맞추면 그게 융통성 없는 거야? 난 내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지를 당신에게 제시했어. 그걸 마다한 건 당신이야. 앞으로 서준이 양육비나 따박따박 보내. 당신 하는 말 들으니 내가 그간 판단을 어리석게 했다는 생각이 든다. 경제적 지원이라도 아버지 노릇 좀 하라고. 그래, 알았어. 서준이 보러 못 오는 건 당신이 이해시켜. 그 말을 끝으로 집에서 나간 아버지였습니다. 문을 쾅 열고 집 밖으로 나오는데 마당에서 덜덜 떨며 아내 대화를 모두 듣고 있던 저와 마주친 아버지였어요. 그런 저를 보고 몹시 놀라고 당황하던 아버지의 그 표정이 여전히 잊혀지지 않는 저입니다. 서준아, 아버지 간다. 네, 안녕히 가세요. 미안하다, 서준아. 엄마 말씀 잘 듣고. 네. 그 짧은 대화가 제 유년 시절 아버지와의 기억의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한 5, 6년을 저를 보러 오지 않으셨고 제가 중학교 가던 해에 다시 저와 엄마를 찾아오셨더랍니다. 그런데 그때는 제가 이미 아버지에 대한 반감을 넘어서 냉랭함만 이 마음속에 자리하던 때였죠. 오랜만이구나, 서준아. 네, 날 몇 년 만에 봤는데 인사도 제대로 안 하니? 안녕하세요. 중학교 들어간다면서. 네, 대답이 왜 그리 단답형이니? 아버지와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어쩐 일이에요 또? 제가 중학교 입학을 얼마 안 남겨두고 있던 즈음 엄마가 운영하시는 김밥집에 기별 없이 찾아온 아버지였죠. 엄마, 저 학원 시간 늦어서 가볼게요. 서준아, 아버지를 6년 만에 봤는데 지금 꼭 가야겠어? 왜 6년 만에 저를 보러 오셨는데요? 아, 그날 집 나가면서 하시는 말씀은 들었어요. 저 보러 못 오는 거 이해시키라 하셨죠? 다 이해하니까 그만 돌아가세요. 저는 차갑게 대꾸하고 김밥집을 나서려고 했습니다. 서준아, 너 아버지하고 가서 같이 살자. 뭐라고요? 당신 또 그런 소리 하러 여기 온 거야? 대체 그런 대도 않는 말을
언제까지 할 작정인데? 당신이 여태 서준이 키운다고 고생한 건 나도 알아. 인정하고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그런 사람이 몇 년 주기로 찾아와서 서준이 뺏어간다는 소리나 해? 어떻게 뺏어간다는 표현을 하니? 내가 데리고 가서 더 좋은 여건에서 키운다는 거잖아. 그놈의 여건 타령. 왜? 내가 서준이 밥을 굶겨 아님 학교를 안 보냈나? 여러 가지로 내가 더 서준이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건 당신이 더 잘 알잖아. 이젠 서준이도 컸으니 서준이 의견도 물어보자는 거 아니야. 제 의견 뭐가 궁금하세요? 서준아, 네가 아버지에게 서운한 일이 많다는 거 나도 안다. 그렇지만 너도 이제 좀 아버지를 이해하고 현실을. 제가 왜 그딴 걸 이해해야 하죠? 서준아, 제 생물학적인 친부인 건 저도 부정 안 합니다. 그런데요, 저 이제 13살인데 아버지 얼굴 본 게 오늘이 2번째네요. 서준아, 그건 그냥 이제 와서 욕심 부리려고 하지 마세요. 하던 대로 생물학적인 아버지 역할만 하시라고요. 서준아, 너 그게 아버지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죄송합니다. 버릇이 없었다면. 그리고 제 의견 물어보신다 하니 드리는 말씀인데요. 저는 엄마하고 살 겁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아버지의 그 집으로 들어가는 일은 절대로 없을 거라고요. 저는 그렇게 소리치고 김밥집을 박차고 나왔더랍니다. 그것이 또 중고등학교 시절 아버지를 본 마지막이 되었지요. 참 씁쓸하고 서글프지만 돌이켜보면 늘 제가 저희 아버지를 본 주기는 6년에서 7년 단위였던 것 같아요. 7살 때 한 번, 중학교 들어갈 때 한 번, 그리고 대학교에 들어가 군대에 다녀와서 한 번. 양심이 없어도 그렇게까지 없는 치들을 봤나? 멀쩡히 다 키워놓은 서준이를 홀랑 데리고 간다니? 그 집 와이프라는 여자가 아들 못 낳아서 그런가 봐요. 어이가 없어도 유부수지원. 지들 아들 없다고 이제 와서. 저도 말도 안 되는 일이라 딱 잘랐어요. 양육비 받는 거, 서준이 보러 오는 거, 그 이상 안 된다고요. 양육비 주는 거야 당연하다만 지 처 눈치 봐서 서준이 보려 코빼기도 안 비치는 게 괘씸하다는 거야. 그 사람 처가랑 집안 눈치 보는 게 하루 이틀 일도 아닌걸요. 그 작자 이야기는 더는 입에 올리지 말자. 서준이 커가는데 들어서 좋을 이야기도 아니고. 제가 하고 싶은 소리예요, 엄마. 툭하면 엄마가 그 사람 얘기 꺼내시잖아요. 잊어버리고 지냈다가도 생각나면 우라통 터지니 그렇다. 멀쩡한 내 딸과 손주 녀석 팔자 꼬아버린 인간인데 내가 어찌하면 믿겠니? 엄마, 이제는요. 나 서준이만 생각해서 살 거예요. 그런 맘 먹고 산지 진지고 오래됐지만 우리 이제 이렇게 입에 올려서 욕하는 것도 그만하자고요. 네? 그래, 그러자. 서준이 녀석이 대놓고 지는 그 집에 가서 사는 일 없다고 선포했다니 그 인간도 더는 찾아와서 되도 않는 말 못할 거다. 나하고야 아니지만 서준이하고라도 왕래하며 지냈으면 나았을 텐데 그게 안 돼서 서준이가 걱정이죠. 아, 그 집 예편네가 벌벌 떨며 싫어한다며. 서준이 보러 지 남편이 오면 너도 보는 게 신경 쓰여 그러는 거 아니냐, 그 예편네. 그러겠죠. 어쨌건 그 사람이 결혼하고 날 만났으니까요. 유부남인 거 모르고 만난 저나 멀쩡한 남편이 혼외자까지 낳은 그 여자나 어쩌면 둘 다 피해자인 게 사실이죠. 참 벌받을 인간이다 그 인간이. 여자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 것처럼 큰 죄가 어딨다고. 엄마, 이제 정말 그 사람 얘기 그만해요. 네? 가끔 제가 잠든 줄 알고 주고받는 엄마와 외할머니 대화는 그러했습니다. 군대에 다녀와서 아버지를 본 것이 성인이 돼서는 마지막 만남이 되었었죠. 군대 다녀왔다면서 몸은 건강하고? 네, 서준아, 너는 왜 아버지를 만나면 늘 그리 단답형이냐? 저희가 뭐 길게 말 나눌 사이던가요? 네가 나에게 탐탁지 않은 건 알지만 너도 이제 성인인데 이 아비를 좀 이해해 줄 수는 없겠니? 네, 죄송하네요. 저는 벌써 아버지를 이해할 만큼 이해심이 넓지 못합니다. 서준아, 오늘 만나 뵙자고 한 건 앞으로 다시는 아버지 얼굴 뵙고 싶지 않아서예요. 서준아, 너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도 그게 홀가분하시지 않아요? 저 졸업하면 바로 취업할 거고 이제 경제적 지원도 필요 없습니다.
여태 해온 것처럼 엄마와 저는 가족으로, 그리고 아버지는 그냥 없던 분으로 알고 그리 살아가겠어요. 날 영영 보지 않고 살겠단 말이야. 여태 절 6, 7년 단위로 한 번씩 보러 오셨는데 굳이 그러실 필요 있겠습니까? 아버지란 사람을 그렇게 띄엄띄엄 보며 사는 것도 제 스타일은 아니라서요. 저는 거의 그렇게 절연을 선언하다시피 하고 아버지와 왕래를 아예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저는 대기업 입사에 성공했고 제 앞가림할 정도의 능력은 충분히 되었기에 더더욱 아버지와의 연락을 제가 일방적으로 끊어버렸어요. 서준아, 너 엄마 생각하지 말고 너는 그냥 네 아빠와 가끔이라도 얼굴은 보고 지내라, 응? 엄마, 그 사람을 어떻게 아빠라고 표현을 하세요? 그래도 내게 양육비며 학비는 따박따박 지원해준 분이다. 널 아예 안 보고 지내는 것도 아니고. 6년, 7년에 한 번 보러 온 거요? 그것도 엄마에게서 절 뺏어가려고 하면서? 그게 엄마 입장에서는 그리 말했다만 아예 너에게 정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그런 시도조차 안 했을 거야. 엄마, 그런 말씀이 제게 그닥 위로가 되지는 않네요. 제 기준에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 아버지가 될 수 없어요. 서준아, 나도 네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좋은 건 아니지만 너까지 그리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엄마, 왜 이제 와서 그러세요? 제 지난 유년기 사춘기 돌이키면요. 전 아버지란 사람을 절대로 좋아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다고요. 그렇게 아버지에게 절연을 선언하다시피 하고 저는 20대와 30대 시절 내내 아버지를 보지 않고 지내왔던 겁니다. 그러다 대기업 회사원으로 나름 승승장구하며 일에 파묻혀 지내던 제가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 저는 급하게 외근을 나가던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고 엄청난 중상으로 하반신을 못 쓰는 장애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엄마, 나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이제 두 다리를 쓸 수 없대요. 말도 안 돼. 의사 선생님, 정말 저희 아들 다리를 못 쓰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신경손상이 너무 심해서 예전처럼 걷기는 힘드실 것 같군요. 사고를 당하고 나서 큰 수술을 받았고 그 후로도 몇 번의 수술과 지난한 재활치료 과정이 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영영 저는 걸어다닐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저에게 단 하나의 등불과 같았던 건 그 당시 아내라는 존재였죠. 아내를 처음 만난 건 저의 담당 간호사로서였습니다. 한서준 씨, 재활치료 가실 시간인데 뭐하고 계세요? 어차피 두 다리로 걷지 못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재활은 해서 뭐하게요? 휠체어 생활을 하신다 해도 재활은 필수예요. 나중에 팔 근육까지 굳어서 휠체어마전 누가 끌어주지 않으면 이동 못하는 지경에 이르고 싶으세요? 누구 염장질러요? 그러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그럼 지금 당장 저와 재활치료실을 가세요. 거기 병원 침상 구석에 누워서 성질만 내지 마시고요. 아내는 저의 재활치료를 전담해주는 간호사였습니다. 똑부러지고 긍정적인 성격의 그녀는 무너져가는 저의 영혼을 구제해준 천사나 다름없었죠. 저의 절망이나 비관에 아랑곳 없이 쾌활하게 농담을 던지는 그녀였습니다. 그렇게 우거지상하고 있으면 어디 소개팅 제의라도 들어오겠어요? 뭐라고요? 그 정도면 혼남인데 좀 웃으세요. 내가 웃으면 뭐 소개팅 주선이라도 해주게요? 해드린다면 웃으실 건가요? 아내의 털털한 당돌함에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던 저입니다. 변호사님 참 아무리 농담이어도 책임 못 질 말은 그만하시죠. 저 그냥 해보는 말로 드린 말씀 아니에요. 지금처럼 웃는 모습이 보기 좋아서 그런 거지.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네요. 계속 좀 웃으세요. 재활치료 끝나는 날 저랑 소개팅하고 싶으시면. 뭐라고요? 지금 저 놀리시는 거죠? 아니라는 거 알 텐데요. 눈치 엄청 빠른 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 아내가 먼저 데이트 신청을 했던 셈입니다. 어찌 보면 남자인 제가 먼저 했어야 했는데 당시 제가 처해 있던 상황을 배려해서 아내가 먼저 용기 있게 다가와 줬던 겁니다. 아내와 저는 연애를 자연스럽게 시작하게 됐지만 결혼까지 꼴이 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뭐? 너 네가 간호하던 환자랑 결혼을 한다니 정신 나갔어? 엄마, 이제 서준 씨 환자 아니에요.
태어난 지가 언제인데요. 퇴원만 하면 뭐 하는데? 평생 휠체어 신세 지는 남자랑 어떻게 살려고? 서준 씨, 휠체어만 탈 뿐이지 엄마 다른 부분은 다 멀쩡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그 사람 너무 사랑하고요. 사랑이 밥 먹여주는 줄 알아? 대기업 다니다 사고당해서 회사까지 잘렸다면서 네가 먹여 살릴래? 당분간은 그래야죠 뭐. 원래 능력 있는 사람이니 평생 백수는 아닐 거예요. 이 결혼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절대 안 돼. 휠체어 타는 장애인의 가진 거 없는 홀어머니 아들 내 딸짝으로 어린 반푼어치도 없다. 서슬퍼런 장모님의 결혼 반대에 부딪혔으나 아내의 고집과 헌신적인 사랑 하나로 결혼에 꼴이 나게 된 저희 부부였습니다. 저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애인이 된 후 다니던 대기업에 사표를 내야 했고 그 후 몇 년간의 방황 끝에 현재는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구직에 성공할 동안 아내가 결혼하고 나서야 몇 년 동안을 가장 노릇을 해왔던 거죠. 그리고 최근에 연을 끊고 지내던 친아버지와 다시 상봉을 하게 된 상황이었고요. 그날은 주말이었고 오랜만에 아내와 집에서 한가롭게 휴식을 취하던 중이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부터 전화가 걸려와서 받았는데 서준이냐? 아버지다. 어쩐 일이세요? 네가 날 안 보고 산다고 했지만 그래도 나 죽기 전에 네 얼굴 한 번은 보고 싶어서 그것도 안 되겠니? 아버지는 얼마 전에 췌장암 선고를 받으셨다고 하더군요. 아무리 과거의 미움으로 절연을 선언한 저였지만 그런 상황에서 매몰차게 만남을 거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10몇 년 만에 아버지와의 상봉이 이루어진 거였죠. 네가 우리 서준이 아내라고? 네,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제가 아내와 결혼할 때에도 따로 아버지에게 연락을 드리지 않았었기에 병원에서 첫 대면을 하게 된 아버지와 아내였지요. 내가 평생 서준이에게 지은 죄가 많아서 여태 며느리 얼굴도 못 보고 살았네요. 반가워요. 아버님, 말씀 편하게 하세요. 미안하네. 이제야 시아버지로 얼굴을 보게 돼서. 그런 말을 하면서 아내의 손을 꼭 잡는 아버지였습니다. 서준이 네 성정이 한 번 한다면 하는 성미여서 날 끝까지 안 볼 줄 알았는데 고맙구나. 아닙니다, 아버지. 서준아, 네 그런데 왜 다리는 그렇게 됐니? 휠체어를 탄 제 모습을 보면서 결국 울음을 터뜨리는 아버지였습니다. 너 사고 당했다는 소식도 들었고 사실 병원에도 갔었다. 네 어머니가 만류해서 네가 잠자는 모습만 보고 나왔다만. 들어서 사실 알고 있었어요. 회사 그만두고 프로그래머 한다면서? 네, 저택으로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을 찾다 보니까요. 이제 와 이런 말 소용이 있을까마는 이 아비를 용서해 주겠니? 평생 너에게 아버지 노릇을 못해서 미안하다. 네 어머니에게도 평생 나는 죄인이고. 항암 치료를 하며 머리칼이 거의 빠진 앙상한 몰골로 오열하는 아버지였습니다. 내가 가진 자리에서의 명예를 버리기 힘들었다. 애초에 네 엄마와 시작해선 안 되었지만 핑계라면 양심이고 뭐고 집어던질 만큼 그때는 네 엄마가 좋았어. 끝까지 책임지지 못한 사랑을 한 아버지를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타박하진 못했습니다. 긴 기간의 절연으로 타박은 충분히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앙상한 몰골의 아버지에게 그런 말을 더 이상 하는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지더군요. 병색이 완연한 그런 모습으로 처남의 병원 오픈식에까지 참석을 해준 아버지였습니다. 그날 오픈식장을 빠져나오며 기력이 없으신 아버지가 제 휠체어를 끌어주셨더랍니다. 미안하다 서준아. 네가 어릴 때 네가 탄 유모차를 끌고 어디 놀러 한 번 못 갔는데 이제 와서 휠체어를 타는 너를 내가 그래도 한 번 밀어는 주는구나. 아버지, 이제 과거 말씀은 그만하셔도 돼요. 다정한 아비가 못 되어줘서 미안하다. 그래도 마음 한켠엔 네가 늘 챙기지 못한 짐처럼 무겁게 자리하고 있었다는 것만 알아다오. 그날이 아버지와의 마지막 만남이 되었습니다. 며칠 안 되어서 수천하신 아버지셨죠. 아버지는 돌아가시면서 처남이 운영하는 병원의 건물을 저에게 상속해 주셨습니다. 졸지에 건물주가 되어버린 저였고 장모님의 기함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는 소문이 전해져 오더군요. 저는 쇼핑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큰 돈을 쓸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저 하나만 놓고 보면 딱히 돈 욕심이 없는 편인데
결혼하고 여태 저를 위해 고생한 아내를 생각하니 경제적인 여유가 생겼다는 게 참 다행이다 싶더군요. 아내를 위해서 집도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고 차도 좋은 차로 선물을 해줬더랍니다. 여보, 진짜 이 집이 우리 집 맞아? 맞아요, 여보. 당신 항상 이런 집에 살고 싶어 했잖아. 세상에, 강남 한복판 이 고급 빌라를 진짜 자네가 샀다는 말인가? 정확히는 아버지 도움입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월급쟁이였으니까요. 세상 떠나시며 자네를 그리 챙긴 거 보니 아픈 손가락이 따로 없었나 보네. 그러게요. 그래도 돌아가시기 전에 화해를 해서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아버지와의 뒤늦은 화해. 제가 사실 아버지를 용서한다 말한 것은 100% 아버지를 이해해서는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 마르고 앙상한 몰골의 백발 노인이 울며 얘기하는 화해의 메시지를 매몰차게 거절하기 힘들었다는 것이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아버지 때문에 속이 괴롭고 저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몰아가진 않으려고요. 가족이든 타인이든 누구든 간에 사람은 상대를 이해하지 않을 권리 또한 가지고 있는 거니까요. 끝내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용서했다. 그것이 아버지에 대한 제 진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버지께서 평생 지키려 했던 왕관의 무게와 그걸 지키신 대가로 저 역시 현실적으로는 건물을 상속받게 된 것도 사실이죠. 이제 더 이상 아버지로서의 도리와 상속유산 두 가지를 가지고 저울질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용서했고 그 용서가 이뤄진 후에 보내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건물주가 되고 나서 가장 좋은 점은 아내가 경제적인 윤택함을 누린다는 점입니다. 결혼하고 거의 10년을 다리가 불편한 저 대신 가장 노릇을 한 아내이거든요. 친정의 타박과 모진 잔소리를 매일같이 들어가면 저를 변함없이 사랑해준 아내가 지금이라도 돈 걱정 없이 살게 된 점이 너무나 저로서는 행복한 일입니다. 여보, 앞으로는 쇼핑도 실컷 하고 여행도 가고 싶은데 다니고 그래. 알았지? 갑자기 사모님처럼 살아서 나 명 짧아지는 거 아니야? 무슨 그런 재수없는 농담을 해. 맨날 다달이집 대출금에 카드값 걱정하며 살다가 통장 잔고 걱정 없이 사니까 실감이 안 나서 그래. 날 위해서 당신 강산 한번 바뀌는 기간 동안 혼자 고생했잖아. 이제는 내가 당신에게 갚을 차례야. 참, 다음 주에 당신 생일이잖아. 아, 벌써 날짜가 그렇게 됐나? 엄마가 당신 생일상 차려주신다는데? 장모님이? 응, 당신 안 내키면 안 가도 되고. 아니야. 나 결혼하고 처음 차려주시는 생일상인 것 같은데 가야지. 아내가 휠체어를 밀고 동네를 산책하는 저녁 풍경이 참 평화로웠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에도 언제나 행복과 평화가 가득하시길 기원해 봅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